안녕하세요. 한겨울TV의 이제는 대학원생 한겨울입니다. 맞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나? 제가 그러니까 전 2020년도 전기 한국외국어대학교랑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에 합격을 했고요. 저는 최종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앞에 영상 말씀을 안 드렸나 잘 모르겠어요. 이게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아무튼. 네, 오늘은 학사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국어 교육 관련 대학원 진학 준비를 할 때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에 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거는 왜 찍게 됐냐면 댓글 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했고, 학점은행제로 학점 보충을 하면서 학사 학위를 받으면서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받으면서 대학원 진학까지 그냥 바로 한 번에 간 경우라 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뭐 대학원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뭐 그런 뭐 어떤 과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뭐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댓글 보니까 이미 학위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오히려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예를 들면 자기 뭐 전공이 뭐 건축이야. 아니면 전공이 뭐 영상 미디어 학과야. 근데 석사 공부를 한국어를 하고 싶어. 그럼 뭐 어떤 과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뭐 그냥 가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몇 개 과목은 꼭 준비를 해 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뭐 대학원 뭐 면접 같은 경우도 직접 가서 뭐 한국어 관련된 거 물어보면 제가 학사 학위가 달라서 모르겠습니다. 뭐 이래도 붙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대학원 수업을 듣기 위해서 최소한 듣고 가면 되는 과목들이 있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필수 한 4과목부터 최대 한 7과목 정도를 추려왔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개론입니다. 이거는 어떤 과목이냐면 한국어를 포괄적으로 개괄적으로 어떤 언어인지 설명을 해주는 과목이에요. 예를 들면 뭐 한국어는 첨가언지, 고립언지, 뭐 굴절언지 아니면 뭐 시제는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뭐 한국어적인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약간 사전 내지는 참고서 같은 식의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학사 과정이 끝나고 나서도 2번, 3번 계속 펼쳐보게 되는 과목입니다. 아주 중요한 과목이에요. 자, 두 번째는 한국어 문법론입니다. 앞에 과목이 한국어를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알려주는 과목이라면 한국어 문법론은 자세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아까 뭐 시제가 몇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실제 한국어에서는 시제를 어떤 표현으로 가르치는지 뭐 단어 형태소 뭐 구분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뭐 단일어, 파생어는 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는 과목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문법 교육론인데 이름만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이 과목은 실제 현장에서 가장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러나 학사 과정에서 듣는 과목의 질적인 수준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저는 사실 이 교사를 양성하는 데 가장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과목을 들춰보면 굉장히 깊이가 얕고 적당히 빠르면서 간략하게 짚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저는 초급부터 고급까지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용적인 부분을 씻고는 있으나 굉장히 깊이가 얕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도움은 되는 과목이에요. 특히나 이 형태소 관련해서 뭐 굴절 어미 굴절 접사 우리가 흔히 어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다른 교재에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조사나 어미 같은 경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잘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어 공부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론입니다. 이거는 의문 현상에 대한 과목인데 의문 현상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뭐 국물을 마신다라고 하면 국물, 그러니까 표기상으로는 국물인데 우리가 국물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이제 의문 현상이라고 하는데 외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칠 때 어떤 의문 현상들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과목입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과목이고요. 이거는 뭐 추후 현장에서 어떤 걸 가르칠 것인가 이런 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이거 역시도 약간 참고서처럼 계속 열어보고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땐 요 4과목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뭐 학점은행제 혹은 뭐 학사 과정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한국어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제 대학원 진학을 준비할 때는 몇 개의 과목이 좀 더 추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대학원 진학할 때는 한국어에 대한 문법적인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3개를 더 준비했습니다. 자, 5번째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개론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뭐 한국어에서 어휘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읽기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뭐 문법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뭐 요런 거에 대한 과목인데 사실 과목 자체는 뭐 별게 없어요. 뭐 책을 여러 번 읽어봐도
이 과목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고 얼마만큼 배웠다 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대학원 진학 면접 이제 기출 뽑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이런 걸 물어봐요. 한국어에서 어휘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과목을 공부해도 답변을 못 하겠어요. 근데 아무 준비를 안 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마지못해서 봤던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 여기가 또 뭐 다 불필요한 내용만 있냐 또 그건 아니에요. 보면 뭐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랑 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가 어떻게 다른가, 또 PPP랑 TTT는 뭔가, 이렇게 사실 물어보지만 뭐 답변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실려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학원 진학에 있어서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6번째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 요목 설계인데, 이거는 뭐냐면 한국어 교육을 할 때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 과정을 한번 짤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거기가 뭐 어떤 나라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뭐 어떤 문화권인지, 애들 수준은 어떤지, 어떤 수업의 방향을 원하는지, 뭐 이런 수요 조사부터 평가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과, 이제 교수 요목이라고 하는 거는 수업 내에서 그 과목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교수법과 교수 요목의 차이는 무엇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교수 요목은 이런 거구나 라고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르쳐 주는 과목입니다. 뭐 대단히 실용적인 과목은 아닌데 또 뭐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뭐 해가 되거나 불필요하다거나 뭐 또 그렇지도 않은 그냥 그런 과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외국어로서의 언어교수 이론인데, 이거는 뭐냐면 교수법 관련된 거예요. 교수법은 뭐냐면 한국어를 이제 외국어로 가르칠 때, 혹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자기 나라 언어를 외국어로 외국인들한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때 교수법,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 왔냐. 그게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뭐 처음에 뭐 문법 번역식부터 뭐 직접식, 뭐 청각 구두식, 뭐 이런 식으로 교수법이 발전을 해왔어요. 이 발전이 어떻게 해왔는가를 알려주는 과목이기도 하고, 지금 한국어는 현재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나, 한국어는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교수법들을 택해왔나, 지금 현재는 어떻게 가르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과목입니다. 네, 제가 가지고 온 과목은 이렇게 7개고요. 앞에 얘기한 4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학원 진학을 준비를 하신다면 그 뒤에 있는 3과목도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그냥 다른 전공의 학사를 가지고 계신 분은 뭐 전공 필수 위주로 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전공 필수만 한 60학점 넘게 들었는데, 전공 필수 과목 중에 진짜 정말 질 떨어지는 과목들 되게 많습니다. 수업 듣다가 진짜 책 집어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과목들도 많았어요. 이게 어떻게 과목이 만들어질 수가 있지? 뭔 내용이 없는데. 이런 과목들이 상당수 분포에 있습니다. 특히나 뭐 이해교육론, 표현교육론 이런 거는 뭐 내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전공 필수 위주로 들어라, 저는 그렇게 말씀 안 드리고요. 우선은 뭐 대학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과목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원의 이제 면접 기출 내용을 일단 한번 긁어보세요. 제가 블로그에도 작성을 해놨지만, 이 검색해서 네이버 카페 같은 데서 면접 후기글 같은 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찾아보시면서 일단 면접 내용이 어떤 건지를 일단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파악하고 이제 어떤 과목 들어야 되는지 이제 선택을 하다 보면 이 7과목 듣게 되실 거예요. 저도 실제 대학원 준비할 때 요 7과목을 제일 많이 봤고, 어떤 것들은 좀 현장에서 가르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목들도 있었던 반면, 사실은 굉장히 이론서기만 하지 실제 이걸 내가 다시 펴볼 일이 있을까 싶은 과목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학사학위를 가지고 계신데 한국어 교육이랑 전혀 관련 없는 학사를 전공을 하셨고 이제 대학원을 한국어 교육으로 가고자 하는데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과목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